두 번째 주제는 어제 국민의힘 서울 장외 집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의 문은 영원히 닫힐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합니다. 침묵을 깨고 이재명 독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예, 마스토론 두 번째 주제는 국민의힘 장외투쟁 또 윤어게인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라는 걱정 어린 시선이 국민의힘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일단 국민의힘은 참석자 추산은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경찰은 비공식 추산이지만 1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어제 안 가셨죠? 안 갔는데 예. 대개의 경우 저런 숫자 추산은 경찰 추산이 거의 정확하죠. 예. 우리 기자니까 다 알잖아요. 예. 실제로 15만 명 정도가 되려면요. 광화문이라고 쓰인 광화문에서부터 남대문까지 이 양쪽 도로를 꽉 채워서 가면은 그 정도가 한 15만 될 겁니다. 예.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남대문부터 시작해서 한 반쪽 차선만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기서 12,000명의 태권도 행사가 열렸었거든요. 그 12,000명이 공식적으로 참석한 행사 보면 거기가 광화문이라고 쓰인 거기서부터 세종대왕 동상까지 완전히 양쪽을 꽉 채우면 그게 12,000명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찰 추산이 비슷한데 이렇게 뻥튀기를 하는 건 국민의힘만 뻥튀기 하는 거 아닙니다. 민주당도 행사할 때 계속 뻥튀기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없어 보여요. 뭐 그렇게까지 있는 그대로 숫자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그 집회의 어떤 성격과 내용과 그 진중함, 예. 엄중함 이런 것들이 국민한테 그 설득력이 있는 것이지 그냥 뭐 숫자 많이 왔다고 뻥튀기 하면 아유 저거밖에 안 됐는데 거짓말하네 이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신뢰가 떨어져요. 그래서 숫자 갖고서 서로 경쟁하는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내 평가가 어떤가요? 이게 괜히 했다라는 분위기도 있고 지난번 대구 투쟁 끝나고서는 뭐 김재섭 의원이 공개 발언도 했잖아요. 그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까 예. 제가 뭐라고 각자의 의견을 제가 대변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런 식의 그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장동혁 대표 또 미인증 패널이라 이런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양심의 목소리를 깨워야 된다. 예. 침묵을 깨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거 깨자는 게 12월 3일 날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양심을 끄집어내서 그리고 목소리를 내자고 했던 겁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 당의 대통령이라도 위헌 행위를 하면 그건 막아야 된다. 그리고 그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 안 지려고 하면 탄핵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그게 양심의 목소리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셨잖아요. 예.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권을 끝내고 정권을 다시 찾아와야 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끝낼 겁니까? 그럼 어떻게 찾아올 겁니까? 거기에 대한 하우가 없잖아요. 어떻게가 없는데 그냥 저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 그 지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전선동하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이재명 정권은 어차피 정권이 된 이상 탄핵되지 않으면 5년 동안 있을 것이고 그동안에 우리가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서 우리가 우리의 소수당이지만 잘못하는 것들을 제대로 지적하고 공격하고 대한민국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마일리지를 쌓아서 우리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무슨 총 들고 나와서 폭동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이재명을 당장 끌어내리자, 그 끝장내자라는 이 주장이 그게 선전선동 외에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고 책임 있는 공당이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됐을 때 한 달 만에 시민단체가 탄핵 집회를 했고 거기에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가 참석을 했을 때 저희가 맹공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도 똑같은 기준으로 우리도 그 기준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대 당에서는 어떻게 어제 장외투쟁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숫자 갖고는 얘기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숫자가 주최 측과 그 경찰 추산이
되게 많으면 3배 아니면 한 2배? 보통 한 2배 정도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여기 정말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는 거죠. 예를 들면 그 한 3, 4만 모이면 8만에서 10만 주최 측은 경찰은 한 3, 4만. 그러면 이제 언론은 대충 중간쯤을 해서 한 6, 7만 모였겠구나 이렇게 평가하는데 이 경우는 1만하고 15만은 너무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예. 보통 그러면 한 많이 모여야 한 2, 3만 모였다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엔 그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사라지면 독재의 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얘기했지만 이러려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과 완전히 결연을 해야 돼요. 비상계엄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그 불법 내란 행위에 대해서 그 비판하지 않으면서 다시 윤어게인하면서 지금 이재명 정부가 독재 정부다 우리가 이걸 막아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국민들한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입법 독재를 한다고 해서 군대를 보내는 게 민주주의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장애 집회를 할 때 그 효과를 거둘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아 정말 이거는 오죽하면 야당이 저렇게까지 할까 이런 이 심정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단계는 아니고 나오는 구호 자체도 제가 보기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 그다음에 이재명 정부에 대한 평가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예. 게다가 이 주말 동안이요.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 막말성 발언이 또 이 장애투쟁의 동력을 빼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은 계속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호남에선 불 안 나나 이게 논란이 되니까요. 김 의원 본인이 이게 재난의 영원함이 어딨냐. 찬성표의 표결에 동참해달라는 의미로 말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뭐 사투리 탓하는 거냐라는 논란도 비판도 받고 있고요. 김종혁 의원님 계속 송원석 원내대표의 그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라고 했던 그 노상훈 수첩 관련한 발언 그거 이어서 또 한 번의 막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던 것은 명백히 잘못한 거고요. 예. 그건 뭐 이견의 여지가 없이 이론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건데 저는 설마 김정재 의원이 다른 지역에서 불나라라는 취지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건데 어떻게 뭐 아마 저분이 얘기한 대로 아니 이거 다 같이 표결해서 통과시켜줘야 되지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미적미적하는 건 뭐냐라는 취지에서 호남에서도 불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는 취지였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역 감정이라는 것들이 아주 민감한 그런 상황에서 특정 지역을 언급을 하면서 저렇게 얘기를 하면 저게 무슨 경상도 말의 축약이랑은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본인이 제가 잘못한 거다. 이거 말을 실수를 한 거고 이런 뜻에서 얘기했는데 그렇게 들릴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데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걸 가지고서 뭐 제명하겠다 막 이러는 거는 그러면 저 정청래 대표가 무슨 우리가 대통령들 다 탄핵시켰는데 그 대법원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나 혹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윤석열 오빠는 괜찮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 다 잘못됐지만 저걸 너무 그렇게 몰아가는 건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건 아닐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30초 남았습니다. 예, 뭐 저도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서는 불나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만 처음에 매우 부적절한 말을 했으면 빨리 사과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사투리 탓이고 그런 뜻이 아니고 변명하면서 일을 키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깔끔하게 사과하고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지만 이로 인해서 상처받고 한 분에 대해서 죄송하다. 앞으로 더 각별히 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좋았는데 그 시기를 놓친 것이 일을 더 키운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 말이 오해되지 않을까를 신경 쓰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마스터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